공개 창업 강좌 제4강 나만의 홍보 전략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공개 강좌 4강 나만의 홍보 전략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1강, 2강, 3강은 기본적으로 직업 속에서 창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초적이고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4강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은 조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광고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림동에서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 속에서에서 잠깐 새빵살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찌라시도 만들고 명함 같은 것도 돌리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네, 온라인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사업하시기 굉장히 어렵고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거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깊은 숙고와 성찰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나만의 홍보 전략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도대체 내가 뭘부터 시작해야 하나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구인자들을 어떻게 잘 모으는 방법,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구직자들 모으기가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앞으로 5강서부터 시작하는 것하고 많이 연결이 될 텐데, 왜 낚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 이렇게 넣고 찌가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런 거를 상상해 보십시오. 잘 낚아가지고 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뜰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직접 하든 아니면 남을 시키든 간에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는, 낚아서 잡고 요리하기까지가 다음 강좌에서 얘기하는 매칭 포인트하고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제 내가 이제 창업하겠다고 여러 가지 온라인 강좌도 들어보고 직업 속에서도 가서 이렇게 좀 눈치코치도 좀 보고 그랬는데 내 거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뭘부터 해야 되지? 버럭 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개업하고 첫 달에 67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기 전날 밤 생각하시고 여자분들 출산하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막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존버 버텨야 됩니다. 버텨서 일단 창업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달려봅시다. 뭐부터 해야 되지?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고 뭘 먼저 하고 나중에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구직자를 어떻게 모으고 구인자를 어떻게 모아야 되나 이제 그런 쪽에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몰아져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내가 구인자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뭘로 모으지?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명함 뿌리고 가게 앞에 이렇게 밑에다가 찌라시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근사하게 무슨 광고를 네이버에다 광고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얘기 구인자 모으기인데요. 구인자들은 지금 여러분이 창업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좀 서글프지만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활개짓을 치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리려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당신한테 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광고, 홍보 다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아니면 나 자신 자체 또는 내가 하는 일, 나의 사무실, 내가 가진 상품 모두를 다 이렇게 팔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광고 전략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팁으로 드리는 것은 오늘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광고에서 포털에 대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구글에 가보면 구글 애즈에서 뭐 이렇게 구글의 그 강력한 힘으로 뭐 이렇게 해준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광고는 그래도 역시 카카오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걸 해야지, 카카오 광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 아마 10중 8구는 다 그럴 거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난 네이버 안 해, 이러는 순간 영업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 광고까지 하겠다는 마음은 먹었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뭘 봐야 되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네이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거나 아니면 PC, 뭐 노트북 다 좋습니다. 자, 네이버 접속을 해서 네이버 광고를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가 쭉 정리해 놓은 그런 뭐 것들이 나오겠죠.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검색 광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광고는 고객들이 그 네이버에 그 검색하는 란에다가 이렇게 칩니다. 가령 뭐 내가 지금 사람이 필요하구나, 가사 도우미 이러고 땅땅땅 가사 도우미 땅 그렇게 쳐봤을 때 쭉 하고 나옵니다. 광고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수년간 해보니까 그 무턱대고 광고 단가 아시죠?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가격을 경쟁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다 포털들이 채용하고 있는데, 광고 단가를 무조건 높였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가를 높여놓으면 좀 앞에 갈 확률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사도우미나 입주도우미 같은 걸 쳐보시면 핸드폰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많아야 3개에서 5개까지만 친 화면에서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다고요? 뒤에 밀려 있거나 다 숨어져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그걸 보기가 힘듭니다. 광고를 할 때 가장 치명적인 제약 조건 중에 하나는 나는 가사도우미를 딱 쳐갖고 내가 하는 직업 속에서가 가사도우미 전문이다, 가사도우미 사람 그 구인자 구직자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이버의 광고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개 내지 5개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말은 안 하지만 그 눈치 싸움이 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걸 보는 사람은 이렇게 밑으로 나가서 더보기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네이버 광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포털 광고가 그렇지만, 광고라는 큰 이 그림 속에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캠페인, 광고 그룹 이렇게 나눕니다. 캠페인은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식으로 가령 뭐 내가 하는 소개서의 이름이 A라고 그러면 자, A 소개서 캠페인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뭐 그것은 이제 본인의 마음입니다만은 그 캠페인 밑에 이제 광고 그룹들이 생기게 됩니다. 캠페인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실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캠페인 바로 밑에 있는 광고 그룹이 되겠고, 그 광고 그룹 밑에 다시 또 이제 예하 이제 전투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키워드, 주요 단어들,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에 관련돼서 광고 단가를 움직일 수 있거나 뭐 조금 키워드를 늘리고 뭐 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옆에는 이제 광고의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 요것이 이제 맛보기라는 거죠. 광고 소재. 광고 소재들은 사람마다 아니면 업체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초보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확 눈에 띄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광고를 좀 풍성하고 좀 더 구독자나 아니면 보는 사람한테 더 어필하기 위해서
광고 소재들을 좀 이렇게 넓혔다. 그래서 이제 확장 소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확장 소재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는 키워드하고 소재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내가 알리고 싶은 키워드들이 쭉 들어갑니다. 지금 보통의 이제 가사 전문 직업 소개서들이 하는 키워드를 한번 제가 읊어볼까요? 가사 도우미, 등하원 도우미, 청소 도우미, 실버 도우미, 베이비시터, 육아 도우미, 입주 도우미, 입주 가사 도우미, 집 청소 도우미, 뭐 이렇게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이버가 그런 주요한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거기에 연관되는 자료들이 쭉 옆에 나올 수 있게끔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를 해서 광고 키워드들을 주로 조립을 해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를 이렇게 넣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광고의 비즈 채널이라고 그러죠. 뭘 광고를 할 것인지, 주로 뭐 많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하지만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다음에 블로그를 갖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이버가 인용해 주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을 적당하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창구, 도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광고에서는 그것이 비즈 채널 같이 뭘 갖고 광고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말한 키워드, 그 다음에 소재가 되겠습니다. 키워드에서는 단가를 이렇게 위주로 좀 하지만 네이버의 품질 지수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모바일과 PC 이런 쪽에서도 조금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반응형 소재하고 단일형 소재가 있는데, 다 이거 네이버에 보시면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들어보시고 실제로 네이버 광고하는 난에 가서 보시면 거기 다 돼 있고 설명 다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렇게 듣는데 행간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확장형 소재는 네이버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거에서 주요 키워드나 아니면 비즈 채널로 내놨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주요 키워드들을 채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구만 그래가지고 미리 뚜루룩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소재에도 소재 제목이 있겠고 거기에 이제 부연하는 설명이 있는데 아마 제목은 3개 이상,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길게 부연하는 것은 한 2개 이상만 되면 반응형 소재는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단일형 소재는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나는 이런 거에 전문가예요.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단어나 어귀들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확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국 최고 내지는 뭐 이 업계 1위 이런 말들은 네이버가 알아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고 그렇다는 것을 널리 알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승인을 해줄 때까지 조금 수정 보완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남들이 조금 간과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입주 도우미 이런 쪽에 있을 때 뭐 가사 도우미에 뭐 다른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 구인구직, 가사 도우미 가격, 뭐 입주 가사 도우미 이렇게 쓰는 식으로 잘 노출이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광고하시는 분하고도 서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내니스토리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광고가 어느 정도 되시면 아까 말한 뭐 구글도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역 밀착형이라고 그러죠.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가사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사람들은 이제 당근마켓에 당근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고 물품 뭐 서로 사고 파는 걸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당근의 사업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뭐 우리 동네 이런 얘기를 쓰면서 조금씩 이제 업종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당근에서 손님을 모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본인만 아니면 이렇게 시시룩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쉬쉬쉬 할 줄을 잘 몰라서 당근을 주력으로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당근에다 하나 사업자 채널에 만들어 놓고 네이버가 해주는 지도 서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뭐 이렇게 올릴 거리가 있으면 당근에도 한 번씩 넣어놓고 지금 당근의 광고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근이 갖고 있는 저력은 상당히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 밀착형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또 이미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당근에 이렇게 첫 화면에 피드 광고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 무슨 단어를 치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하고 바로 직결되면서 당근으로 이렇게 채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당근이 광고 매체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좀 지켜본 다음 어느 일정한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니스토리 유튜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그 다음은 이제 구직자 모으기를 할 텐데요. 이모님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뭐 파출하는데 한 20명, 30명이면 밥은 굶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구직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슨 오더, 구인자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의뢰를 오더라고 하는데 오더가 있어야지 갖다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오다가 내 것도 아닌 또는 오다가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도 손님을 이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과장을 하거나 좀 거짓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아니면 남의 거를 좀 이게 끌어다가 쓰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은 처음서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많이 이미 벌써 2, 3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는 그게 조합이니까 쟤네처럼 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하실 필요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나이브하게 시작하되 그래 나 지금 처음 시작했어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좀 배짱을 갖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직자 모아볼까요? 구직자 제가 벼룩시장 얘기했습니다. 벼룩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벼룩시장에 지역별 종이신문도 보고 온라인 벼룩시장도 보고 그렇습니다. 이 촬영하는 이 시점에도 어제 담당하는 분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사장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분도 고객 관리해야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벼룩시장에 필요하면은 이렇게 1년 단위로 끊는 그런 정기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에 얼마씩 하는데 좀 단가가 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벼룩시장 매니저들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뭐 남자 일자리가 됐거나 아니면 가설시장이 아닌 다른 데를 내려고 그러면 하나의 예비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 같은 그런 알바 사이트들도 하나 이렇게 유심히 잘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대알포 시터넷 얘기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는 유심히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터넷과 단대알포는 소개서 회원으로 일단 들어가서 그쪽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냥 구직회원, 구인회원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맡길 수도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소개서 회원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양쪽에
정보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속에서는 수수료를 받지만 직업 정보 제공업을 하는 단델프나 시터넷 내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인크루트, 잡코리아 이런 데는 구독료를 받죠. 뭐 이렇게 열람료라든가 뭐 그런 거를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입원이니까요. 단디엘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개서 회원의 가입이 인증이 되고 나면 구독료를 내지 않더라도 3가지 일자리 정도는 무료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터넷은 뭐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독료를 끊어야 5개의 일자리를 올리는 그런 룸을 만들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도우미가 뭐 한국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교포들이 많은데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교포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포들이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가사시장을 전문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포들이 많이 보는 곳, 물론 교포들도 벼룩시장 뭐 단지엘퍼 시태에 다 보지만 또 교포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건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공개하는 김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114, 114 구인구직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114, 114 구인구직 한번 여기도 앱을 통해서도 아니면 PC를 통해서도 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방에서는 그 지방 특유하게 무슨 공단이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근로자 파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굳이 뭐 가사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나만의 광고 홍보 전략 만들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구인자는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구직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뭐를 해야지 돈이 되죠? 엮어야 됩니다. 구슬도 떠르르 굴러다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꿰어야 보배가 되고 낚시도 고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낚아서 완벽하게 잡고 요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 가슴이 벅찬 매칭 포인트라는 그런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5강에서 뵙겠습니다.